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전 용어 정리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진도를 다 나갔는데요. 이 부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자, 첫 번째는 형질과 대립 형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형질 중에서 살면서 얻게 된 획득 형질을 제외하고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유전이 되는 유전 형질, 이것만 우리는 유전에서 고려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질 중에서 하나의 형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특징을 우리는 대립 형질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있어요. 완두에 씨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으면 이 모양을 씨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대립 형질은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씨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은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이라고 하는 대립 형질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사람의 ABO식 혈액형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를 들었었는데요.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으면 이 혈액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대립 형질은 뭐가 있었을까요? A형, B형, O형, 그리고 AB형, 이런 대립 형질이 있었습니다. 형질과 대립 형질 구분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유전자와 대립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지난번에 배웠어요. DNA 긴 서열 중에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DNA 한 줄이 있으면 그 긴 한 줄에서 유전자인 부분도 있고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만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했었고, 한 줄의 DNA에는 무척 여러 개의 유전자가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 줄의 DNA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유전자, 이 부분이 유전자, 이 부분이 유전자라고 하면 얘가 응축이 됐을 때 하나의 염색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유전자들을 우리는 묶어서 연관군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도 추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대립 유전자는 뭘까요? 대립 유전자는 이렇게 각각의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양쪽 부모에게서 받은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같은 형질을 지정하는 염색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 그래서 이 각각의 유전자의 조합이 우리의 형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 여기는 이 두 개가 대립 유전자가 됩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라지 T, 혹은 스몰 T, 이렇게 종류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경우, 이것을 우리는 동형접합이라거나 아니면 순종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이렇게 다른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이형접합이라거나 아니면 잡종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되죠. 요즘에는 순종 잡종보다는 동형, 이형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성과 열성이에요. 우성과 열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형접합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황색을 나타내는 유전자 하나, 녹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이 무엇이죠? 여기서는 황색, 노란색 색깔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대립형질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대립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형접합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황색이라고 하는 게 우성 대립형질이 되겠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녹색이라고 하는 대립형질이 열성 대립형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전자형과 표현형. 표현형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에요. 황색, 녹색, 황색 이렇게. 유전자형은 대립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지 y, 라지 y, 스몰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이 기호는 약속되어 있는 거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2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x, x 프라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h, h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 유전자형 표현형을 가지고 우리는 유전자형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스몰 y 있으면 아니다. 녹색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자형이 스몰 y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황색인 표현형을 가지고는 유전자형이 라지 y인지 라지 y, 스몰 y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성 표현형이냐 열성 표현형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개체의 암술과 수술을 수분한 것. 그래서 한 꽃에 이렇게 암술이 있고 수술이 이렇게 있으면 같은 꽃에 있는 혹은 암꽃, 수꽃 따로 있지만 같은 한 그루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수분시킨 것을 우리가 자가수분이라고 하고요. 다른 꽃에 있는 꽃가루를 가져다가 수분시킨 경우를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가수분을 시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유전자형이 같은 개체를 교배시켰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를 자가수분시켰다라는 말은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라지 r, 스몰 r 개체와 교배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수분이라는 말은 식물에서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와 교배시켰다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짧은 영상이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올려야겠죠? 두 번째 영상도 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